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본격 여름철을 맞이를 해서 피부에 관심이 많아지는 분들을 위해서 기미 관리에 도움되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핫한 글루타치온을 아마 기미 관리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미는 우리 피부에 색소가 과침착되는 질환인데요. 이게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낸 멜라닌 색소의 양과 관련이 되어 있죠. 색소가 어디까지에 침착되어 있냐에 따라서 기미의 색깔도 다른데요. 표피층에 침착이 되었을 경우에는 갈색으로 보이고요. 진피까지 만일에 침착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진회색, 그리고 만일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형일 때에는 갈회색으로 보이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로 혼합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기미가 생성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유전적인 요인도 관여하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그 주요 원인으로 언급이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햇빛,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임신 중, 그리고 임신 후에, 그리고 출산 후에 기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영양제 같은 것을 먹더라도 관리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영양제를 챙기게 되면은 추후에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흐릿하게 만들어지는 데에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구 피임약을 피임이라든지 생리 주기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여성 호르몬을 공급하면서 호르몬이 좀 증가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기미가 늘어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원인을 먼저 다스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리 목적으로도 영양제를 챙겨 드시게 되면은 그래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건 사실 햇빛이죠. 그래서 기미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좀 진해졌다가 겨울에 옅어지는 거, 이미 기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 바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30 이상 등급의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기미 관리에는 어떤 영양소가 도움을 줄까요? 이제 의약품 성분, 즉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대표적 성분으로는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원래는 지혈제의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 건데요. 이 성분이 멜라닌 세포가 더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기미의 레이저 치료 후에 보조요법으로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오늘 이 이야기는 제외하고 영양소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 중에서요, 기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명시되는 것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도 뭐 100mg, 200mg이 아니라 하루에 500mg 이상을 먹었을 때에만 기미나 주근깨의 완화에 효능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일반 의약품의 효능 효과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에는 이 내용이 표시되지 않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C는 효과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소의 결핍이나 부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명을 명시를 할 수가 없는데 이 기미나 뭐 주근깨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피부 질환, 색소 침착 질환으로 구분이 되는 거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영역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렇다고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C가 효과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비타민C를 기미관리 목적으로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반드시 500mg 이상을 드셔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양소가 왜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면 멜라닌 색소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잠깐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거는요, 피부 표피의 기저층에 있는 멜라닌 세포에서 생성이 되고 약 4주, 즉 28일 정도에 걸쳐서 각질에서 완전히 탈락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거는요, 티로신을 기질로 해서 티로시나제 작용에 의해서 유멜라닌 혹은 페오멜라닌의 형태로 형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진한 색상을 띠는 것은 유멜라닌이고요. 조금 밝은 색상으로 변하게 도와주는 것이 페오멜라닌입니다. 이 과정에서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티로시나제, 즉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이 초기 단계에 작용한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요, 멜라닌 색소가 덜 생성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미 생겨난 것을 완벽하게 확 없애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드시게 되면은 생성 단계부터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옅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으로 쓰이는 트라넥삼산 같은 경우에도 이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멜라닌이 덜 생성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에서 레이저 시술 후에 치료제로 함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단일로 먹을 때는 500mg 이상을 추천드리지만 이게 이제 복합제로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뭐 트라넥삼산 성분과 같이 섞여 있는 일반 의약품도 있지만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없는 영양제 종류에서는 비타민 C의 양을 줄이고 이제 뭐 L시스테인이나 비타민 B6, 비타민 5가 같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 L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림으로 돌아왔을 때요. 이 멜라닌 색소가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 두 가지 형태로 합성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페오멜라닌, 조금 더 밝은 색을 띠는 이 페오멜라닌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L시스테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L시스테인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글루타치온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은요, 효능 효과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기미와 관련성에 대한 근거, 과학적 근거 자체의 양은 많지 않아요. 글루타치온을 먹었을 때에 이 페오멜라닌의 합성이 늘어나면서 기미를 좀 역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얼마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글루타치온 몇 미리그램을 먹었을 때에 실제 기미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오히려 영양제로 지금 나온 이 컨셉트, 지금 구성 보시게 되면 트라넥삼산을 제외하더라도 요 아래에 있는 정도를 이만큼으로 먹었을 때에는 기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저렴한 방식으로 기미 관리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는 비타민C와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제품을 드시거나 아니면 비타민C 500mg 이상을 꾸준히 섭취를 하시게 되면 기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뭐다? 선크림을 잘 바르고 햇빛을 잘 차단하는 게 1번이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기미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심한 기미는 피부과 시술을 같이 겸해 주시는 게 확실히 조금이나마 효과가 빨라지고, 근데 아시겠지만 기미는 영양제로 관리하는 것도 피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워낙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조금은 덜 합성될 수 있는 그 경로를 좀 조절해 주는 것도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비타민C의 기능 꼭 잊지 말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선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